김영수는 오늘도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한 건 벌써 3년 전 일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걸음걸이가 어색해질 정도로 악화되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저런 몸의 신호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실제로 겪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기실은 오늘도 환자들로 가득했다. 젊은 엄마가 다친 아이의 손을 잡고 있고 중년 남성이 목발을 짚고 앉아 있으며 여기저기서 작은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수는 67번이라고 적힌 번호표를 손에 쥐고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현재 진료 중인 번호는 52번이었다. 적어도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예전에 아내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병원 나들이도 나름대로 즐거웠다. 순이는 항상 그의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아침에 본 뉴스, 동네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까지. 순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재미있었고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순이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났다. 그 후로 김영수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혼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다. 별로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부모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영수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활기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사라져갔다. 은퇴를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어졌고 아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다. 67번 김영수님. 갑작스러운 호명에 김영수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하지만 곧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호명된 것은 76번 김영희님이었다.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전광판을 확인해 보니 현재 번호는 55번이었다.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김영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부터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까지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머물렀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차림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들고 있었고 가끔씩 전광판을 올려다보곤 했다.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몇 번 이 병원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김영수는 그 여성을 바라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저분도 나처럼 혼자서 병원에 오는 걸까? 가족은 있을까? 어떤 아픔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걸까?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전광판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다. 58번, 59번, 60번. 김영수의 차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살짝 주물러 보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아픈 것 같았다. 날씨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걸까?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또 이렇게 오래 기다리네.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대답을 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었던 탓인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게요. 병원은 항상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그래요. 번호표 몇 번이세요? 67번입니다. 어르신은요? 저는 71번이에요.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겠네요. 두 사람은 작은 웃음을 주고받았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김영수에게는 오랜만에 나누는 타인과의 대화였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여성이 먼저 말을 이어갔다. 아, 네. 무릎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어르신도 그런 것 같던데요. 맞아요. 저도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네요. 그러게요. 예전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 수준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김영수는 이 여성의 이름이 이정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 역시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7번 김영수님. 드디어 김영수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정숙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영수는 진료실로 향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늘은 단순히 무릎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던 날이었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김영수의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특별히 악화된 것은 없었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리치료도 병행하면 좋겠다는 권유도 받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영수는 대기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정숙은 여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작은 인사를 건넸다. 진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김영수는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도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집에 도착해서 김영수는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창가에 앉았다. 바깥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밝았다.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이정숙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작은 기대감이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소한 기쁨이 되었다. 일주일 후 김영수는 다시 정형외과를 찾았다. 무릎이 특별히 더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번에 만났던 이정숙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그때의 대화를 떠올렸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영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번 주와 비슷한 풍경이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73번이었다. 전광판을 확인해 보니 현재 진료 중인 번호는 58번이었다. 오늘도 제법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김영수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이정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았다. 김영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크게 흥미롭지 않았다. 몇 분 읽다가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김영수님 아니세요? 김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정숙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오늘은 조금 더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아, 이정숙님, 반갑습니다. 김영수는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빈자리에 앉으셔도 될까요? 이정숙이 김영수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김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역시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았다. 번호표 몇 번 받으셨어요? 저는 75번이에요. 어르신은요? 73번입니다. 저보다 2번 뒤시네요. 오늘도 한참 기다려야겠어요. 이정숙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재 번호는 여전히 58번이었다. 그러게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김영수의 말에 이정숙이 웃음을 지었다. 저도 그래요. 혼자 기다리면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말이에요. 저번에 뵌 후로 어떠셨어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나요? 김영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약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완전히 낫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무릎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로 확장되어 갔다.
혹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어르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까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대답에서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네, 벌써 2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어르신도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맞아요. 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에서는 못 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마 평소에 다니는 길이 다른가 봐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다. 저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요즘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서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저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 정도예요. 가끔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요. 도서관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 근처에 구립 도서관이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용하고 좋아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볼까요? 김영수의 제안에 이정숙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연락처를. 김영수가 말을 머뭇거렸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아, 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이정숙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며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김영수도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73번 김영수님. 드디어 김영수의 차례가 되었다. 벌써 제 차례네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진료 잘 받으세요. 곧 어르신 차례도 될 거예요. 김영수는 진료실로 향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 훨씬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함께 도서관에 가자는 약속도 했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진료는 저번 주와 비슷했다. 큰 변화는 없었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다. 물리치료를 시작해 보라는 권유도 받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영수는 대기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정숙이 여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도서관 이야기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김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랜만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김영수는 핸드폰에 이정숙의 번호를 저장했다. 이정숙님이라고 정중하게 입력했다. 그리고 언제 연락을 드릴지 생각해 보았다. 너무 성급하게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너무 늦게 연락하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 결국 김영수는 이틀 후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다. 그 전에 미리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떤 곳이 좋은지 미리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정숙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작은 만남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잠에 들었다. 이틀 후 김영수는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거기 전까지 그는 여러 번 망설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약속은 약속이니까 연락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정숙님이시죠? 저 김영수입니다. 아, 김영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밝고 반가워 보였다. 김영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서관 이야기 기억하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가보실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물론 기억해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2시쯤 어떠세요? 병원 앞에서 만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병원 앞에서 뵐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김영수는 기분이 좋았다. 목소리로 들어보니 이정숙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김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지도 너무 소홀한 것 같지도 않게 적당히 깔끔한 차림새를 골랐다. 머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면도도 깨끗이 했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이정숙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차림새였다.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막 왔어요. 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어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도서관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았다.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집에만 있기가 아까워요. 평소에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이정숙이 물었다. 요즘에는 주로 역사책이나 에세이를 읽어요. 소설도 가끔 읽고요. 어르신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시집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 관련 책들도 자주 읽어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책으로라도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요. 아,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가끔 읽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시인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김영수는 이정숙에게 건물을 소개했다. 그리 크지 않은 2층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1층에는 일반 도서들이 있고 2층에는 참고 서적과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생각보다 좋네요.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하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도서관 안을 둘러보았다.
1층에서는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보았다. 김영수는 역사 코너에서, 이정숙은 시집 코너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책 어때요? 이정숙이 나태주의 시집을 들고 왔다. 좋은 책이네요. 저도 이 시인의 작품을 좋아해요. 그럼 이 책 빌려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해 보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각자 책 몇 권씩을 선택해서 대출했다. 김영수는 역사서와 에세이 2권을, 이정숙은 시집과 여행서 2권을 빌렸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이정숙이 제안했다. 시간이 있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좋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도서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각자 커피를 주문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정숙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김영수님은 부인분과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 낯선 사람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 때문에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은 남편분과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수의 질문에 이정숙도 잠시 망설였다. 사실은 지금은 따로 살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요. 아, 그렇군요. 김영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정숙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반가워요. 두 사람은 무거웠던 분위기를 다시 밝게 만들며 대화를 계속했다. 책 이야기, 동네 이야기, 젊었을 때의 추억들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었을 때는 뭘 하셨어요? 저는 은행에서 일했어요. 35년 동안 다녔죠. 어르신은요? 저는 주로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그랬어요. 가끔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한 정도예요.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우신 거 보니까 대단하세요. 고맙긴 하지만 요즘엔 자식들이 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이정숙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졌다. 저희 세대가 다 그래요.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바쁘고 우리는 우리대로 외롭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게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2시간가량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책 다 읽으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네, 그렇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다. 새로운 친구와 함께 도서관도 가고 카페에서 대화도 나누고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집에 도착해서 김영수는 오늘 빌린 책들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정숙과 같이 읽기로 한 시집을 펼쳐보았다. 평소에 시를 자주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시가 다르게 느껴졌다. 풀꽃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김영수는 문득 이정숙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지만 조금 더 가까워지고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책을 읽을 것이고 며칠 후에는 다시 이정숙을 만날 것이다. 그런 작은 일정들이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일주일 후 김영수와 이정숙은 다시 병원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은 시간에 예약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영수님, 여기 계셨네요. 이정숙이 대기실에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방금 왔어요.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이제는 서로가 자연스러운 사이가 된 것 같았다. 번호표 뽑으셨어요? 네, 64번입니다. 어르신은요? 저는 66번이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진료 순서를 기다렸다. 이제는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다. 지난번에 빌린 책은 다 읽으셨어요? 김영수가 물었다. 네,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나태주 시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르신은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시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시가 가장 좋으셨어요? 풀꽃이라는 시가 인상적이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구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그 시 좋아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가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실제로 그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이었지만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세요? 이정숙이 물었다.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읽을 책도 있고 기대할 만남도 있고요. 어르신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뭐가 궁금하세요? 지난번에 따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이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영수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져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어요. 술만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김영수는 조용히 들었다. 이정숙의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 나이에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위로가 되네요. 64번 김영수님. 김영수의 차례가 되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금방 나올게요. 진료는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다. 무릎 상태는 현상 유지 정도였고 꾸준히 관리하라는 의사의 조언을 받았다. 진료실에서 나오니 이정숙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별 문제 없대요. 곧 어르신 차례실 거예요. 66번 이정숙님. 이정숙의 차례도 되었다. 김영수는 그녀가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10분 후 이정숙이 나왔다. 저도 큰 문제 없다고 하네요. 약만 꾸준히 먹으라고 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걸음을 늦췄다. 오늘은 어디 갈까요? 이정숙이 물었다. 지난번에 간 카페는 어때요? 거기서 책 이야기도 하고요. 좋아요. 카페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단골이 된 기분이었다.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고민이세요?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숙은 김영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1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요. 서로 외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인분도 김영수 님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실제로 순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어요. 남편과 별거 중인데 이렇게 다른 남자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예요. 아무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에는 뭘 해볼까요? 이정숙이 물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산책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요. 그럼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김영수는 오늘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이정숙과의 만남은 이제 그의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김영수는 오늘 이정숙이 해준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녀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그날 밤 김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될 것이고 그 끝에는 또 다른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 기대감과 함께 편안한 잠에 들었다. 며칠 후 김영수는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공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날씨가 화창해서 산책하기에 좋을 것 같았다.
이정숙도 기꺼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동네 근처 중앙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 김영수는 공원 입구에서 이정숙을 기다렸다.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을 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다. 김영수님, 멀리서 이정숙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는 걷기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작은 물병을 들고 있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넓은 잔디밭과 예쁜 꽃밭, 그리고 작은 연못이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이정숙이 물었다. 가끔 오는데 혼자 올 때는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곤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함께 와서 더 좋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서는 이런 데 올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공원 한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연못에서는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오리들 보세요. 참 평화로워 보여요. 김영수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저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이정숙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연락을 해왔어요. 김영수는 조용히 들었다. 다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술도 끊었고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기지 않아요. 벌써 몇 번째 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며칠은 괜찮다가 다시 똑같아지더라고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마음이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마음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이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행복을 원할 거예요. 어머니가 불행한 게 자식들에게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있어요. 김영수가 말을 꺼냈다. 무슨 고민이세요? 큰아들이 얼마 전에 집에 누군가 같이 살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아,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나 봐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평생을 혼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아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게 여러 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억지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정숙의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해서 걷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도 혼자서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네요. 이정숙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돈 후 두 사람은 공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집밥 같은 음식을 파는 소박한 곳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네요. 이정숙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평소에는 혼자 대충 때우곤 했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어린 시절 추억, 젊었을 때의 꿈, 요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주제였다. 어렸을 때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김영수가 물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더 하지 못했죠. 아, 그랬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와서는 힘들죠. 하지만 가끔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럴 때 옛날 꿈을 이룬 기분이 들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부러워요. 김영수님은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별다른 꿈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중요한 꿈이에요. 평범한 행복이 사실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김영수는 이정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 평범한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특별히 긴 시간을 함께 보낸 날이었다. 공원 산책부터 저녁 식사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았다. 이정숙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김영수는 이정숙이 남편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왠지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다시 이정숙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날씨가 맑았다. 이런 날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요즘 그의 일상에는 작은 기쁨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영수는 이정숙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김영수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앞 카페로 올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김영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정숙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이 되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정숙이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고 눈이 조금 빨갛게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수가 그녀 앞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제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요? 네. 술에 취해서 와서는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니까. 이정숙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김영수가 급하게 물었다.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김영수는 이정숙의 손을 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어젯밤은 동네 모텔에서 잤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요. 그럼 안 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김영수는 급하게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일단 거기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디요? 제 집 근처에 깔끔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죠. 김영수는 즉시 게스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방을 예약했다. 다행히 빈 방이 있었다. 일단 거기서 며칠 지내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친구 사이에 무슨 보답 이야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김영수는 이정숙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갔다.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다. 이정숙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김영수는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생필품들을 샀다. 이런 것까지 사오셨어요? 이정숙이 김영수가 사온 물품들을 보며 고마워했다. 별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김영수가 조용히 위로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정숙 걱정을 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이정숙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들이 알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자식들도 어머니 상황을 이해할 거예요. 김영수의 격려에 이정숙은 용기를 냈다. 오후에 김영수는 이정숙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아침에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딸이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들은 아직 연락 못했어요. 아들이 더 걱정할 것 같아서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며칠 후, 이정숙은 아들과도 통화를 마쳤다. 아들 역시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며 지지해 주었다.
오히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걱정을 표했다. 자식들이 생각보다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이정숙이 안도하며 말했다. 당연하죠.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 도울게요. 일주일을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낸 후 이정숙은 새로운 원룸을 구해서 이사하기로 했다. 자식들이 보증금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김영수도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친구 사이에 무슨 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사 당일 김영수는 일찍부터 나와서 이정숙을 도왔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집은 작지만 깔끔하고 안전해 보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김영수가 말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정숙의 얼굴에 결심이 서려 있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김영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날 저녁 김영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다. 이정숙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이제 이정숙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가끔씩 힘든 일이 있을 테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었다.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정숙이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김영수와의 만남도 계속되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병원 지인을 넘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만났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수가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새 집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서요. 이정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김영수님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두 사람은 진료를 받고 나서 평소처럼 근처 카페로 향했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직원들도 알아볼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 기분이 특별히 좋아 보이시네요. 김영수가 이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딸이 다음 주에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온대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너무 기대돼요. 이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래요? 정말 좋겠네요. 손자가 벌써 5살이 됐는데 할머니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분명 기억할 거예요. 김영수는 이정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김영수님은 손자, 손녀 있으세요? 큰아들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 그럼 이제 많이 컸겠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정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기. 김영수가 이정숙의 시선을 따라 카페 입구를 바라봤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설마 남편분인가요? 김영수가 조용히 물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이정숙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여기 있었구나. 며칠 동안 찾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왜 이런 데까지 와요? 돌아가세요. 이정숙이 당황하며 말했다. 집에 가자고. 이제 그만 장난치고. 장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수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김영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남편이 김영수를 노려봤다. 저는 이정숙님의 친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친구? 남편이 비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야?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예요. 김영수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친구? 웃기지 마. 이 나이에 남자랑 어울리는 게 친구라고? 남편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다. 카페 매니저가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손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거나 나가주세요. 이것들이 다 한패네.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김영수는 이정숙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우리가 나가죠. 어디 가려고 해? 너는 나랑 집에 가야 해. 남편이 이정숙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김영수가 남편의 손을 막았다. 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놈이 정말. 남편이 김영수를 밀쳤다. 김영수는 나이가 많아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다행히 근처 의자를 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삐끗했다. 김영수님. 이정숙이 급하게 김영수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김영수가 무릎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그때 카페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서둘러 카페를 나갔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큰 문제 없어요. 조금 삐끗한 것 같지만 병원에 가봐야 해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이정숙은 택시를 잡아서 김영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정숙이 자책하며 말했다. 무슨 잘못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김영수는 이정숙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무릎이 아픈 것보다 이정숙이 걱정되었다.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젯밤에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잘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무릎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미안해요. 김영수 님이 다치게 해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김영수의 말에 이정숙은 감동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김영수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정숙의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요즘 어떠세요? 김영수가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경찰에서 남편에게 경고를 했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김영수님, 저 때문에 다치시고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김영수의 말에 이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만나야겠어요. 그래도 만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는 없어요. 김영수의 말에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김영수와 이정숙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다. 주로 조용한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만났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김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무릎 상태를 확인받기 위해서였다. 지난번 일로 다친 무릎이 완전히 나았는지 궁금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영수님? 고개를 돌리니 이정숙이 서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오늘 병원 온다고 안 하셨는데요. 갑자기 오게 됐어요. 이정숙이 김영수 옆에 앉으면서 작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사실 어젯밤에 남편이 또 왔어요. 김영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또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이 저희가 만나는 걸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김영수님과 계속 만나면 김영수님에게도 해를 끼칠 거라고 협박했어요. 김영수는 순간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정숙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김영수님이 다시 다치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저 때문에.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김영수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만나는 걸 그만두자는 뜻인가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이정숙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인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러다가 김영수님이 큰 다칠까봐 무서워요. 김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정숙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슬펐다. 그럼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대기실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64번 김영수님. 김영수의 차례가 되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김영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영수님. 이정숙이 그를 불렀다. 네,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김영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무릎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이정숙 생각만 났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정숙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김영수는 실망감과 함께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정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첫 만남, 도서관에서의 오후, 공원 산책, 어려운 시간을 함께 나눈 것들까지. 집에 도착해서 김영수는 창가에 앉았다. 바깥 풍경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왠지 모든 것이 색깔을 잃은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김영수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다. 무엇보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이정숙을 만날까봐, 또 혹시 만나지 못할까봐. 일주일 후 김영수는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번호를 바꾼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일까? 한 달이 지났다. 김영수는 여전히 이정숙을 그리워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녀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는 안전할 것이다. 어느 날 김영수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다. 중앙공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문득 이정숙과 함께 걸었던 길을 떠올렸다.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수님?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네, 저는 이정숙의 딸 수연이에요. 김영수는 깜짝 놀랐다. 이정숙의 딸이라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김영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연은 김영수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찾아뵙게 됐어요. 이정숙 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김영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다른 지역이요? 네, 부산 쪽으로 가셨어요. 저희 집 근처로요. 그렇군요. 어머니가 김영수님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좋은 분을 두고 떠나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김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부탁하신 게 있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걸 김영수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김영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수연의 말에 김영수는 코끝이 찡해졌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영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김영수는 편지를 펼쳤다. 김영수님께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게 되어서요. 김영수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제 마음에 다시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보물 같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나눈 대화, 공원에서의 산책, 카페에서의 따뜻한 차 한 잔까지 김영수 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신 것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김영수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영수님이 저 때문에 다시 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정숙 올림. 김영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정숙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날 밤 김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슬프지만 이정숙의 편지가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이 흘렀다. 김영수는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다. 여전히 이정숙이 그리웠지만 그녀가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김영수는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공원 끝쪽에 있는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김영수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영수는 깜짝 놀랐다. 이정숙이었다. 이정숙님, 정말 당신인가요? 김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다. 네, 저예요.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이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몇 달 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어떻게 부산에 계신다고 남편이 결국 포기했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서약서도 썼어요. 정말요? 네, 자식들이 나서서 확실하게 정리해줬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김영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김영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저도 정말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치 오랜 이별 끝에 다시 만난 가족처럼. 이제 정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이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우정을? 물론이에요. 아니, 이번에는 더 깊은 우정으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공원을 나섰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고 있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아픔 끝에 드디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 공원에서의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우정이,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는 인생의 가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세상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